안녕하세요. 회사는 취미로입니다. 4월 4일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나스닥 종합지수는 5.8% 하락하고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일일 하락률입니다. S&P 500 지수는 6%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 부과 정책과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더욱 하락장으로 치닫고 있네요. 정말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이 됩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무섭게 계좌가 녹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계좌가 지난달에도 녹았는데 이번 달에는 더 녹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10억에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2025년도 4월에는 도달한다 라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 역시 세상사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원래 주식이 이런 거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게 정상이죠.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아울렛에 왔다 생각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세일이다! 라고 마구 외치면서 몰빵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는데, 숨 고르고 침착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 진행 및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향 의견입니다. 개인의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슈드입니다. 작년에는 AI 및 기술주 중심으로 자산 증식을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스노우볼 효과를 봤어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순 자산이 약 8억 원까지 늘어났고, 이제는 이 자산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당 ETF 투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당주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더해져야 의미가 커지잖아요. 배당금도 시간이 지나면 복립처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산이 10억 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슈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역시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ETF인 만큼 성장주들과 달리 주가 변동이 크지 않더라고요. 현재 슈드 주가는 약 25달러 선이고 시가 배당률은 4.11%입니다. 지금 이 정도 수치라면 진입하기 꽤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초기 투자 금액으로 2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4월 4일 기준으로 주당 25달러에 500주를 매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주가를 모니터링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저의 큰 목표는 FIRE, 즉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월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투자할 때 크게 세 가지 항목을 고려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하락장일 때는 공포지수를 보는 게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지금 사야지 하다가도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심에 잘 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아, 지금이구나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저에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의 경우 앞으로의 먹거리에 얼마나 잘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실적은 어떤가,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하는 인간 지표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기업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사라지면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다시 저에게 퀘스처닝 하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죠?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하락장을 지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실적이 너무 형편없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것인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실적을 보면 유럽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어요. 유럽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정도 감소를 했고, 독일에서는 무려 59.5%가 감소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63%나 감소를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유럽은 전기차 수요는 높은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사람들이 굳이 테슬라를 고집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테슬라를 아예 피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건 실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인간 지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전기차를 사려고 이제 중고 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유럽에서 테슬라를 중고차로 엄청나게 팔고 있다고 해요. 중고 시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BYD, 중국의 테슬라 짭이라고 말하기도 뭐 할 만큼 사실 너무 잘 나왔죠. 그 친구는 BYD의 신형차를 살지 아니면 테슬라 중고를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은 굳이 테슬라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하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전기차가 훨씬 싸고, 머스크의 정치 성향이 불편해서 굳이 그 브랜드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중고 시장에서도 그 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충칭이라는 대도시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느낀 거는 중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진짜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제가 로컬이랑 얘기해 보니까 일반 차량을 몰면 통행료 주차비 폭탄, 그리고 공공장소 주차 요일 제한까지 있다고 해요. 이게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밀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시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보이긴 했는데, 자국 브랜드인 BYD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다양한 중국 브랜드까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BYD랑 테슬라를 둘 다 봤을 때 승차감은 훨씬 테슬라가 낫더라고요. 근데 외관도 테슬라를 베낀 부분도 있지만 멋지고,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굳이 돈 더 주고 테슬라를 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테슬라가 전기차로만 승부를 보기에는 실적도 부진하고, 일상생활성에서도 이제 경쟁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를 꼭 사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그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브랜드에 관한 그 반감도가 커지는 상태.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전기차로만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에 투자할 때 신사 부문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느냐를 보고 베팅을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테슬라의 현재 실적이 좀 많이 실망스러워서 장기 보유를 어렵다고 보고요. 향후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장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갈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분할 매수로 아주 조금씩 들어갈 의향은 있어요. 예전에는 머스크니까 괜찮겠지, 이 기업이 무너지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로 담았다면, 이제는 실적과 수치를 기반으로 저만의 논리와 기준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마소는 제가 장기간 투자해온 기업이에요. 현재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도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 기준으로 괜찮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아주어 클라우드 부분은 전년 대비 30% 성장, 전체 매출도 18%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링크드인, 오피스 365,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팀즈,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그리고 기업용 클라우드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대체제도 있죠. 실제 기업 환경에서 기존 워크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엑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를 들어와서 엑셀을 전혀 없애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로 이제 변경해가는 프로세스도 분명 있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대체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덜 쓰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링크드인이 거의 필수예요. 채용, 세일즈, 네트워킹에서 링크드인 없이 뭔가를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상생활과 기업 업무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강력하게 믿고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계속 쌓아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는 $5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슈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투자이고요. 테슬라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투자를 들어갈 생각이지만 신사업 실적에 따라 장기 투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강한 믿음을 가진 장기 보유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투자 기준 세 가지 요소 항목을 봤을 때 이전 실적이 좋았고 지금 현재 공포지수가 높고 지금 그리고 인간 지표인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제 B2B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깊게 침투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에 뭐 2, 3년 만에 5년 만에 이 기업이 이 기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있긴 있어요 마켓에. 하지만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없다라는 인간 지표.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이어를 꿈꾸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좀 각 포지션을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무서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놓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